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중간에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회복하고 끝나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우가 0.14%, 나스닥 0.05%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표인데요. 두 개의 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하나는 신규 실업 청구가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2.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전월에 2.5%니까 전월 대비로는 소폭 둔화가 됐지만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3%였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가 됐고, 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3.3%가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3.2%였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전체적 추세로는 둔화가 있지만 시장 예상으로는 약간 상승을 한 상태고, 노동시장도 약간 냉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를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나 이런 문제, 어떤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면 되는데 아직 뭐 둔화가 예상보다 좀 덜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투자가들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둔화는 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금리는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금리가 조금 늦게 내리든 빨리 내리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금리가 좀 빨리 내려와서 유동성이 좀 공급이 돼서 시장을 좀 더 빨리 끌어올려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약간 그 시장 분위기가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갑자기 뭐 시장이 파국으로 가는 그런 지표의 흐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있는데 라팔 보스테 예틀라는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표가 적절하다 판단되면은 회의를 건너뛰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 이것도 상관없는 얘기죠. 어차피 뭐 지표가 좋으면 굳이 금리나 해도 될까?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을 본질을 흐트린 거죠. 본질은 뭡니까? 금리를 3.25%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군데군데 어려운 어떤 기업 뭐 분야, 그 부분을 좀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연준 의원도 가끔 뚱땅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시장이 애매해지는 거죠. 정확한 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라파엘 버스터 연트라는 총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되죠. 3만 3천 건 늘어서 25만 8천 건이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23만 1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건 이상 드러났는데요. 8월 이후로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이게 늘은 이유는 이제 허리케인,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이 뭐였는데 헬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뭐 600명인가 사망자 이뤘죠. 그리고 200명 정도 사망자였고, 이번에 이게 밀턴이라는 이제 허리케인이 올라와가지고 뭐 600만 명이 대피를 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집이 통째로 날아가니까요. 그런 부분이 뭐 어떤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신규 청구권이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유지가 되고 있고요.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대에서 80%대로 뛰어버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아까 허리케인 밀턴이 뭐 상륙해서 또 피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다음 중동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안의 시는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 협정을 맺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중동의 어떤 불안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근데 과거 사례도 중동이 유가를 뭐 크게 끌고 간 적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없다 이 말은 못합니다. 있을 수 있지만 요 근 어떤 뭐 한 10년 안짝에서 봤을 때는 이 유가가 뭐 폭등으로 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스닥이 0.05%, 다우가 0.14%인데요. 장 모습을 보시면 다우가 0.48%까지 밀렸다가요. 낙폭을 줄인 어떤 흐름이 있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7% 정도 하락했다가 다 약밥으로 올려낸 상황이고요. 국제유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약 4%까지 갔다가 3.56%로 끝났네요.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어떤 증가시킬 수 있는 선을 넘어가지는 못했죠. 며칠 전에 3일 전에도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또 밀리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환율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저께 1350원에 좀 마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금리 나면은 환율이 내려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오늘 금리 인하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여기에서도 135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4거래일 연속으로 소폭 올랐지만 횡보권에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까 제가 한국은행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금통위가 오늘 열립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전문가 14명 중에서 12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금리 인하가 이제 3년 2개월 만에 이제 피봇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데요. 금리 인하 우리나라 사실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보거든요. 내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주택 가격이라든가 대출은 늘렸지만 내수가 무너지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은 적절히 낮아지는 너무 낮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 엄청 내려야 됩니다. 근데 또 집값 때문에 안 내린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해서 뭐냐면 우리나라 기축통화 아니라는 거 한국은행도 압니다. 일단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경기가 죽어갈 정도로 금리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1%대입니다. 1%대. 내수가 죽었는데 당연히 1%가 되는 거죠. 근데요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인플레이션 낮아졌단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표 가지고 이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지금 배추 한 포기가 10,000원입니다. 그저께인가요 갔는데 한 망에 3개 들었는데요. 25,000원, 조그만 거 한 25,000원, 많은 큰 거는 34,000원 이렇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무가 한 마디에 3,800원 이러잖아요. 알타리가 8개 들은 게 거의 5,000원.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 1%가 맞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일단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저 숫자로만 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죠. 한국은행은 맨날 그것 때문에 뒤처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금리 인하를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자꾸 그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싶은 발언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지켜봐야 돼요. 만약 오늘 금리 인하 못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3개의 호재가 있었어요. 하나는 WGBI라 그래서 세계 국채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냐, 선진 시장에 들어가는 거냐, 이건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어저께 못 갔죠. 어저께 아시겠지만 옵션 만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 인하고요. 하나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도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해놓고는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유예인지 폐지인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답을 안 줘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죠. 한국은행도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어제 막판에 샀네요. 마저판에 샀네요. 그렇죠? 어저께 기관이 매도였고 외국인이 매도였었는데 기관이 매수고 외국인이 매도였는데요. 어저께 만기나 동시효과의 방향을 바꾼 그 모습으로 보이네요. 어쨌든 외국인은 여기서 보면 근거래는 매수입니다. 근데 지난 8월에도 매도하고 9월에도 매도를 해서 2달 연속으로 외국인은 매도 중입니다. 근데 9월에 7조 4천억을 팔았는데요. 일단 매도는 금투세에 대한 정확한 뷰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를 보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영국계가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는 미국계가 있습니다. 2조 8천억이 났습니다. 8천이나 팔았고요. 룩셈부르크도 1조 6천억, 프랑스도 8천억, 노르웨이도 4천억. 외국인이 전방위로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계 하나 그러니까 단기 숏 포지션들이 나가거나 하면 모를까 이제 롱 포지션이 하나 일부 나갔다라는 것은 결국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지금 금투세라든가 시장의 정책 이슈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